안녕하세요. 오늘도 반전 인생사 실화 사연 모음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나는 오늘도 새벽 5시 반이면 먼저 대야에 물을 받아둡니다. 습관이지요. 빨래집을 30해 넘게 했거든요. 물 끓는 소리가 조용히 방을 덮을 때 문틈으로 비누 냄새가 슬며시 스며들면 그제야 오늘도 살아보자 싶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아원 봉사 가는 날. 2해 동안 같은 시간,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수아라 불립니다. 4살 배기, 오른쪽 귓불에 작은 점이 있어요. 내가 호호 불어주면 웃을 때마다 점이 먼저 흔들려요. 그날 원장이 뜬금없이 말하더군요. 이젠 그만 오셔도 돼요, 어머님. 나는 손에 들었던 작은 털장갑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왜요? 원장이 음성을 낮췄습니다. 그 아이 가족이 생겼어요. 그리고 조금 복잡한 집안입니다. 오늘 오후에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나는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 사이에서 오래된 비누 거품이 올라오는 것처럼 말이 엉겨붙었습니다. 내 이름은 정옥, 72. 인천에서 빨래방을 하다 문 닫고 지금은 봉천동 반지하에서 삽니다. 버릇은 손수건을 내 등분으로 접어 주머니에 넣는 것, 습관은 길을 나설 때 문고리를 3번 확인하는 것. 가정사요? 남편은 일찍 갔고 아들 도윤과는 12회를 말 한마디 없이 지냈습니다. 보증 문제로 서로 등을 졌거든요. 그 사이 나는 빨래를 개듯이 후회를 접고 펴고하며 살았습니다. 고아원에 간 건 누군가의 젖은 마음이라도 말려주려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말리지 못한 내 마음까지요. 오전 봉사를 마치고 수아의 낮잠이 들 무렵이었어요. 나는 아이의 이마 머리칼을 뒤로 쓸어주며 속삭였지요. 수아야, 오늘은 따뜻한 꿈 꿔라. 그때 현관문 쪽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2 남자가 원장실로 들어가더군요. 잠시 후 원장이 날 불렀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인 문장 하나가 내 눈에 박혔습니다. 남자 넥타이의 가문 문양. 텔레비전 뉴스에서 몇 번 봤던 그 재단 로고 같았습니다. 병원, 학교, 장학사업 그리고 법정 공방 소문이 끊이지 않던 그 집안. 이런 집안이라는 말이 내 목젖 뒤쪽에서 얼음처럼 얼었습니다. 남자 중 한 명이 문을 닫으며 낮게 말했지요. 내부 확인은 끝났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준비해 두었고요. 아이는 오늘 데려가겠습니다. 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절차는 우리 법무팀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 순간 내 눈에 수아의 귀가 들어왔습니다. 오른쪽 귓불 작은 점. 나는 거울을 꺼내 살짝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귓불에도 같은 자리가 옅게 파여 있었거든요. 어릴 때 할머니가 우리 집 여자들은 오른쪽 귓불이 복스럽게 파였다고 했습니다. 설마 내 가슴 속에서 한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이 올라왔습니다. 도윤. 그리고 그 옆에 붙어있던 여자의 이름. 그 여자 임신 소식을 전하고 2달 만에 사라졌다는 아들의 연인. 저 아이는 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 남자들 표정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봉사자입니다. 이 아이를 2해 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이 데려갑니다. 그 가족이 어떤 가족인지 아이는 몰라요. 아이에겐 가장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빨래집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좋은 세제, 좋은 건조기, 좋은 살균 그게 다 좋은 옷을 만드는 건 아니었어요. 내 손으로 구깃구깃 잡힌 주름을 펴주는 일이 더 컸습니다. 2해 동안 나는 수아의 주름을 펴주었습니다. 나는 작게 물었습니다. 그 집안 이름이 재단 맞습니까? 남자 하나가 눈을 가늘게 뜨더군요. 내일이면 기사로 보실 겁니다. 아이에게도 재단에도 모두에게 좋은 결정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결정. 그 말 속에서 나는 누군가 빠져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수아, 그리고 수아의 과거. 아이의 홍조, 겨울마다
기관지로 고생하던 거친 숨, 귓불 작은 점이 할머니의 귓불처럼 보이던 그 순간들, 원장이 내게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정옥 어머님, 사실은 이게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이 없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세요. 한 줄과 함께. 봉투 안에는 출생신고 지연 사유서, 초안, 산모 기록 사본, 그리고 사진 한 장. 사진 속 여자는 내가 마지막으로 본 그 여자였습니다. 아들의 연인, 그리고 그녀의 뱃속에 있던 작은 생명. 사진 뒤에 얇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귀에 작은 점이 보이면 외할머니 쪽입니다. 나는 난생 처음 내 심장이 빨래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짐을 느꼈습니다. 외할머니 쪽 그렇다면 이 아이는, 나는 무릎이 풀려 벽에 기대었습니다. 남자들은 재단의 보호 프로그램과 전문가 양육을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치료, 교육, 미래. 나는 말했습니다. 좋은 환경이면 아이의 과거도 품어야 합니다. 누가 이 아이를 4살 동안 안아줬는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어떤 노래에 잠드는지 그걸 기억하는 게 환경입니다. 남자 하나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감상은 접어두시죠. 법적 권한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때 수아가 깼습니다. 졸린 눈으로 내 앞치마 끝을 잡아챘습니다. 할머니, 내가 오래 묻어둔 호칭이 입술 끝에 걸렸습니다. 응, 수아야. 남자들은 그 장면을 무표정하게 지나쳤습니다. 오후 재단 측 법무팀이 추가로 도착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키트가 펼쳐졌습니다. 정확히 합시다. 나는 손이 떨렸습니다. 나에게 검사를 요구하는 게 아니었지만 내 속은 검사실 냄새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혹시 아이와 혈연이 있으신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점 하나로 인생을 뒤집을 순 없으니까요. 하지만 봉투 속 사진, 귓불 작은 점, 그리고 사라진 며느리의 글씨, 이야기가 한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윤 12해 만의 번호. 나는 한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일생의 주름들이 한꺼번에 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왜 이제야? 뉴스를 봤어요. 재단 사설 보육권. 혹시 거기 계세요? 나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있다. 어머니, 그 아이 혹시 내 아이입니까?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아가 내 앞치마 끝을 잡고 조용히 흔들고 있었거든요. 그 손길이 젖은 손수건처럼 내 마음을 한 번 더 적셨습니다. 흰 벽, 차가운 형광등. 나는 오랜만에 병원 검사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소독약과 먼지, 그리고 긴장한 숨들이 뒤섞인 공기. 재단 측은 서류를 내밀었고 수아의 유전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면봉이 아이의 입안을 살짝 훑는 순간 수아는 내 옷깃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할머니, 나는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답을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종이는 냄새도 체온도 기억도 적어주지 못합니다. 이틀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와 재단 직계 가족 사이 99.8% 일치. 남자들은 미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아이는 재단의 손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99.8%가 말해주지 못하는 0.2%. 그 0.2% 속에 내가 2해 동안 쌓아 올린 체온과 노래와 주름진 손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이 조심스레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정옥 어머님, 오늘 아침에 또 도착했어요. 봉투 속에는 손글씨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재단으로 돌아간다면 귀걸이 상자 안에 있는 녹슨 열쇠를 꼭 전해주세요. 그 열쇠는 저와 도윤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나는 멍해졌습니다. 귀걸이 상자 도윤의 연인이 마지막으로 내 손에 쥐어주던 물건. 나는 그것을 오래전 빨래집 서랍에 넣어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재단 관계자들이 떠난 후
나는 우연히 그들의 가게도 서류 일부를 보게 됐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굵은 선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재단의 막내 아들 옆 배우자 칸. 그리고 그 아래 자녀 칸. 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수아의 이름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서류는 빈칸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아이를 재단으로 데려간다는 건 이름 없는 칸에 묶어두겠다는 거구나. 나는 그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이 내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는 낯설었지만 눈빛은 익숙했습니다. 나는 손수건을 쥔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수아 제 아이죠? 그렇다 도윤아. 그럼 왜 2해 동안 저한테 한마디도 내가 나를 보지 않았잖니. 나는 내 옆에서라도 지키고 싶었어. 내 아이니까.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단은 제 아이를 가문으로만 키울 겁니다. 이름은 지우고 번호로 부를지도 몰라요. 저는 막을 힘이 없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덮었습니다. 힘이 없다면 우리가 힘이 되어야지. 도망만 치던 발걸음이 오늘은 같이 서야 한다. 그때 수아가 갑자기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기관지 발작이에요. 윤지가 뛰어와 외쳤습니다. 나는 허둥지둥 가방을 뒤져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난 겨울 병원에서 받은 흡입기. 내가 입에 대주자 수아는 조금씩 숨을 고르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검사 결과도 몰라주는 사소한 병력.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계절에 기침이 심해지는지, 어떤 노래를 불러야 아이가 안정되는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는 걸. 가족은 숨소리를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밤새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앞치마 주머니 속 작은 귀걸이 상자. 그 안에서 녹슨 열쇠가 딸깍하고 굴러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열쇠는 저와 도윤의 마지막 증거입니다. 사라진 며느리가 남긴 글씨가 귓가에서 울렸습니다. 다음 날 도윤과 함께 낡은 창고를 열었습니다. 열쇠는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안에는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 직후의 의료기록, 아이에게 남겨진 초기 예방접종 수첩, 무엇보다 아버지 도윤의 이름이 적힌 출생확인서.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종이에도 이름이 남아있구나. 도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때 아무것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야. 이제라도 찾았으니 그걸로 된 거다. 재단은 아이를 데려가겠다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내밀었고 우리는 출생 확인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의 법적 보호자는 저입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아이의 외할머니입니다. 2해 동안 아이를 돌보며 이 아이의 병력과 습관,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십니다. 재단 관계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일은 언론에 알려지면 나는 말을 잘랐습니다. 알리든 말든 아이의 이름은 지우지 마시오. 그게 가족이 할 일입니다. 사람들이 떠나고 집안에는 나와 도윤, 그리고 수아만 남았습니다. 수아가 내 앞치마 끝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나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12해 동안 아들과 나눈 침묵, 그 모든 시간이 녹아내렸습니다. 도윤이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나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우린 이미 다시 시작했다. 저녁, 나는 빨래줄에 손수건을 널었습니다. 바람에 손수건이 펄럭이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종이에 적히는 게 아니라 빈칸을 채우는 이름이었습니다. 서류에 빈칸을 막아주는 것, 그리고 아이의 기억에 할머니라는 이름을 남겨주는 것. 카메라를 보듯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 삶의 빈칸을 함께 채워가 봅시다.